자, 첫 번째 브랜드는 수제 맥주 넘버원 프랜차이즈라고 이제 표방하고 있는 브롱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브롱스라는 브랜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끔씩 이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브롱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그 유상영 팀장님을 초청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과 브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롱스의 유상영 팀장님, 사실 수제 맥주 중에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자, 브롱스가 어떤 아이템인지, 뭐 저는 수제 맥주 전문점이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브롱스는 어떤 창업 아이템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제 맥주 브랜드라고 하면 크게 맥주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냥 대기업에서 만든 일반 맥주, 그리고 받아서 쓰는 수제 맥주, 그리고 저희처럼 양조장이라고 그러죠. 브루어리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커피의 색깔과 호프집의 색깔을 약간 띠고 있는 그 중간 형태의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는 호프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커피와 호프집의 중간 형태의 맥주집이라고 커피와 보면 됩니다. 호프집의 중간이라고 하면 소위 카페와 그러니까 일반 주점과의 중간 형태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좀 새벽까지 뭐 많이 하죠. 제가 뭐 전 직장 중에 그 뉴욕 야시장 가맹사업 팀장을 맡고 있었어서 굉장히 좀 늦게 끝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의 단점은 굉장히 운영이 간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아이템적인 그 좀 낮은 매출, 그 객단가,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수제 맥주 전문점을 이용해 볼 기회는 별로 없는데요. 놀라운가요? 네. 실제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과는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수제 맥주 전문점은 뭔가 일반 주점에서 먹는 술과는 좀 더 수준이 높은 또는 좀 더 다양한 술들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네. 좀 자기의 색깔인 맥주가 있더라고요. 항상 저도 뭐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까지 소주파였는데 수제 맥주를 단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이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데 저희 중에 12가지 맥주가 있는데 그 중에 호피라고라는 맥주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소맥을 좋아하는데 약간 소맥 맛이 나는 맥주? 뭐 그리고 좀 콜라 맛이 나는 맥주? 뭐 조금 흑설탕 맛이 나는 맥주?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맥주가 자기만에 맞는 맥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지금 브롱스는 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정확히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89개고요. 네, 89개면 사실은 그 관련된 업종에서는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쪽에 속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른 2위 브랜드랑 저희가 한 50%가 더 많습니다. 네. 자, 사실은 창업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이걸 겁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 건지. 지금 브롱스의 매장은 가맹점들이겠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네. 네네, 가장 최근에 오픈한 서여의도 점이랑, 그리고 뭐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점주님한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서여의도 점이랑 그리고 그 창원에 지방에 있는 아니면 여수 여천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갔을 때는 평균은 80에서 120선 일매출. 그런데 뭐 좀 애석하게도 저번 주에는 뭐 7만 원을 찍었더라고요. 그런 매장이. 코로나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것도 근데 80에서 120선이라고 한다면 일반 주점들이 얼마 정도 나오길래 소위 장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출로는 제가 경험했던 브랜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 팀장.
뉴욕 야시장보다는 조금 매출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갖고 가시는 돈은 속된 말로 주머니에 넣고 가시는 돈은 순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아이템은 조금 순수익이 많이 높은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뒤에도 다시 여쭙겠지만 조금 주방 인력이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운영 형태로 해서 수익이 조금 높습니다. 매출은 한 80에서 123, 뭐 평균 100이라고 하면 뭐 호프집 중에서는 웃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반 맥주집에 그냥 쉽게 말해서 3,500원 찍으면 1,000만 원을 갖고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월세가 한 500 기준으로. 수익 구조가 좋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런 네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장사가 그래도 어쨌든 같은 기준에서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건데 그 왜 잘 되는 건지 사실은 저는 장사가 잘 된다고만 하면 별로 믿진 않고요. 왜 잘 되는지를 듣고 공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브롱스는 왜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또는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소위 그런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겁니까? 뭐 저희가 브랜드가 뭐 원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2위 업체가 저희보다 지방을 내려갔을 때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 하나는 여기는 오픈빨이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오픈빨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대신 정상 매출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때 정상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저희가 뭐 스타벅스급도 아니고 뭐 맥도날드처럼 글로벌도 아니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3,900원짜리로 수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브랜드는 뭐 몇 가지 있겠죠. 한두 가지는 그럴 수 있는데 한 4-5가지를 3,9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맥주는 저희 브롱스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 만든 맥주나 또는 아니면 다른 브루어리에서 만든 맥주를 갖고 왔을 때 우리나라 유통 구조상 한 3번에서 4번 대도장, 도매장, 소매장 그리고 주류 차량이 갖다 주죠. 근데 그 한 단계가 거칠 때마다 유통 구조상 그분들도 운전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유통 마진이 단 한 번 공장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운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저희 정직원이고요. 물류를 태우지 않는다고 그러죠. 물류 태운다고 그러죠. 저희 그 업체 말로는 물류를 태우지 않고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려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 단골 고객 비중이 좀 높다는 표현도 되겠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마곡역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의 단골 고객이시더라고요. 마곡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보다는 좀 많이 높은데 이 점주님께서는 허락을 못 받아서 제가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보통 어떤 전략을 펼치길래 소위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걸 성공 전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떤 성공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브롱스는? 제가 브랜드들 많은 대표님들 한 4-5분의 대표님들을 모셨었는데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딱 마음에 드는 이유는 회사에서 버는 모든 돈을 거의 공장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장님께서도 프랜차이즈를 많이 경험하셨지만 식자재 비용을 1년에 3번 내려주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장을 3번 확장을 하면서 작년에 3번 정도 식자재 비용을 아예 내렸습니다. 뭐 그래서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식자재 비용이, 그러니까 맥주 생산 비용이 조금 내려가는 거죠.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른 건 다 보다는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맥주를 싸게, 수제 맥주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보통 가맹본부가 공장을 증설을 하면 원가 구조가 세져서 소위 식재료 비용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문제점인데 브롱스는 일단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그 공장이 증설될수록 오히려 원가를 떨어뜨려 주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공장의 규모를 키운다는 것보다는 네. 탱크의 수를 늘린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자료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네. 작년에 여름에 2018년이랑 똑같이 생산된 양이, 저희도 뭐 예상 양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생산량을 했었는데 한 여름에는 한 15일에서 18일 만에 그게 모자라서 장사가 네. 매출이 좀 떨어졌던 매장에서 막 맥주를 끌어오고 막 돌리고 해서 겨우겨우. 그래서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제 맥주 시장이 조금은 다른 업종보다는 많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실제로 창업을 하다 보면 가맹본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뭔가 해주는 게 분명해야 실제로 창업자가 네네. 그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브롱스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가 가장 강조하는 가맹본부의 역할이 어떤 걸까요? 여기서는 안정된 아까 맥주 생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싸고 네. 그리고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요. 실제로 매장이 오픈이 되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결국 매출 부진 매장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럴 때 가맹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소위 자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다. 말씀이 반복돼서 죄송한데 네, 여기가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이 하락을 했을 때는 그 LSM 같은 경우 맥주로 LSM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쉽습니다. 그럼 맥주 공장에서 생산해서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LSM이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로컬 스토어 네네. 마케팅 해서 지역 단위에서 뭔가 매장 마케팅을 할 때 소위 그 수제 맥주가 본사의 되게 지원이라고 중요하다. 그러죠. 본사가 네네. 지원해 본사 줄 게 지원. 많다. 맥주로. 네? 맥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지원한다. 네. 네. 자, 창업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창업 비용이 조금 셉니다. 한 1250만 원? 그 이유는 그 호프집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1250만 호프집에서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다른 브랜드 뭐 예를 들어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뭐 그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네네. 네네 생활 맥주나 뭐 역전할매나 뭐 네. 크라운 호프나 네. 똑같은 평수에 했을 때보다 네. 약간 1250만 원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제 뒤에 보시면은 그 이렇게 맥주 따르는 탭이 보이시죠? 금속으로 황동으로 되어 있는 네. 그 뒤에 맥주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 코브라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직접 상온에 놓고 따르는데 저희는 맥주 통을 얼리는 방식이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25평에서 30평이 오픈이 가장 많고요. 네. 거기서 한 8,500에서 9,000 초반 그 정도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는 빠지는 것만 설명드리면 네. 자동문, 폴딩도어, 그리고 그 냄새를 빼는 옥상으로 빼는 입상이라는 그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너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오신 창업자분들께 안내를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디테일한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항목별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를 만나서 물어보셔야지 이렇게 설명회 할 때 물어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추가되는 거 뭐 더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디테일한 창업 비용은 가맹본부들에게 직접 묻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지금 팀장님은 대략적인 그죠? 그 네네. 윤곽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예를 들면 돈이 좀 부족한 분이 브롱스를 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분들을 위한 뭔가 좀 뭐 그 도와주는 방법도 있나요? 저희는 신한은행에서 네, 7천만 원까지 네. 4.3%로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금융권입니다. 네, 네, 네. 1금융권에서 일단 그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신한은행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짧을 줄 몰랐는데 짧죠? 그죠? 네네. 네. 그래도 혹시라도 팀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잠깐 못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저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 한 5가지 브랜드 놀부, 뉴욕 야시장 그리고 바이더웨이 그리고 영화마을 네. 뭐 브랜드를 제가 직접 가맹사업 팀장들을 다 맡았었는데 네.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인건비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주방 인력이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노동력이 낮은 아이템을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커피 창업이 많은데 저희는 뭐 커피보다는 조금은 어려워도 커피만큼 운영이 쉬운 그런 브랜드 그리고 커피보단 객단가가 좀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고 좀 창업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카페 창업에 비교를 하시네요. 카페 창업보다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카페 창업보다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 카페 창업만큼 평가해달라 뭐 이렇게 들리네요. 맞습니까? 네, 거의 네 맞습니다. 더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방 인력을 저희는 주방 전문 인력을 아예 안 뽑습니다. 뭐 그게 가장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브롱스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네, 팀장님에게 연락을 하든 본사로 연락하든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브롱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